여러분 오늘은 이 녹화라는 걸 인식하고 시작하는 첫 녹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재일이고요. 네, 이동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제 채널이긴 한데 공중파, 엔드, 종편 이런 데서 인용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화면에서 나가버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저번에 어디까지 했죠? 선거까지 했죠. 그리고 네, 이제, 선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성남시장 임기 시작하는 농공행상 이런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어디서부터 얘기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얘기에 앞서서 네. 우리가 이제 100편으로 예고를 했는데 네. 100편은 너무 긴 것 같고 네. 한 30편 정도로 압축. 네, 잘라서 네. 30편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녹화 전에 세상이 그렇게 인내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은 이게 급하고 성질 급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그분 피를 말려는 건 좋지만 이거 이러다가 시청자들도 피를 말리겠다. 네. 그래서 시청자들 피를 말릴 수 없어서 저희가 30화로 압축 편성을 합니다, 여러분. 네, 그보다도 이제 전에 잘릴까봐. 그 전에 잘릴까봐. 그치? 네. 지금 제 채널 여러분 벌써 테러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들이 막 그 신고를 먹었다는 걸 알람이 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상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일단 이게 이 정도 공지를 하고 네, 시작하면 되겠죠. 일단은 선거가 끝난다라는 거로 이제 얘기가 오늘 시작이죠. 네.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성남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선거가 이제 끝났어요. 네. 이제 선거가 끝나고 제가 이제 10월 15일 날 도시공사에 그 당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본부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본부장.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본부장으로 이제 기획본부장으로 가라 해가지고 기획본부장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그때 당시 시장이 사장으로 하지 왜 이사장으로 하지 왜 본부장으로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통크셔요. 네, 정진상한테. 그래서 이제 정진상이 이사장 하면 행사도 많이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을 집중 맞아야 되니까 너무 좀 부담되니까 차라리 그냥 본부장이 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이제 기획본부장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바깥에만 있다가 이제 관공서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출근하는 거잖아요. 야인이었다가 이제 관공서로 처음으로 출근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성남시의 최대 조직이 성남시청이고 그 다음에 큰 데가 이제 바로 이제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이 한 680명? 그 중에서 이제 정규직만 약 300여 명 정도 됐었습니다. 이제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하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그 팀장들이 6명 있었어요. 그 6명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사전에 제가 이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인수위 때부터 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팀장들한테 우리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하나씩만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6분이 공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한다? 네, 대답을. 복지부동?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났죠. 조직의 문제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위직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회사가 잘 안 굴러가는데 욕만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은 뭐 그냥 아사리판이다. 그냥 쉬운 말로. 그런 그런 게 그냥 성남 바닥에 다 펴져 있었어요. 소문뿐만 아니라 성남시청 공무원들도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아래로 보고 취급을 안 해줬어요. 저게 그냥 조직이 아니다? 네, 조직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비밀도 없고 뭐 기밀도 없고 그냥 다 새나가고 회의하면 다음날 다른 사람들이 동안에 빨리 알고 있고 그런 어떤 이제 조직이 돼 있고.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다 사표 내라 그랬어요. 세게 나가셨는데요? 이제 세게 나갔습니다. 사표 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분들 어공이에요? 늘공이에요? 네, 늘공이죠. 늘공인데도 좀 쫄아요? 그럼요. 사표 쓰라고 하니까 와우. 네. 근데 제가 참 그때 이제 돌이켜보면은 바보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왜냐면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가는 저렇게 혼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했다가 또 이렇게 혼날 수도 있고,
그리고 역대에 말했다가 난리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50점만 막자. 50점 맞는 전략. 예,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공무원들은.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파악을 못했던 거죠. 어쨌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이후로부터 제가 밑에 있는 팀장들은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온 게 뭐냐면 어쨌든 이제 조직 관련돼 가지고 들어갔더니 뭐 이렇게 책자 이렇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책자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총무과 직원이 계약 담당 직원이 와갖고 어디다 하면 좋겠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업체를 물어보는구나. 업체를. 와, 우리 사장님은 어느 업체를 쓰시는가? 그래갖고 어느 업체다 계약하면 되니? 그래갖고 아니 그동안 계약하던 데 있었을 거 아니냐.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데 해가지고 계약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 이 사장님이 찍어준 데 되는 거야. 이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찍어달라는 거지. 그래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책자 만드는 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앞으로는 그러면 3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전부 다 소액으로 전부 다 입찰해가지고 그걸로 계약을 해라. 그리고 입찰했을 때 업체가 어느 정도 퀄리티를 해오는지를 보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다 기록에 남겨가지고 재계약한 데 써라. 이제 그렇게 했죠. 또 인사하는데 누구 승진시키고 누구 어떻게 할지 나한테 또 일일이 물어봐요. 아니 그 시스템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이 시스템 관련돼 가지고 하면 될 건데 그걸 왜 물어보냐니까 인사 담당 직원들 인사 시스템 다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저 혼자입니다 그러더라고. 너 혼자 어떻게 이 조직을 인사를 다 담당하냐. 그랬더니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저 혼자면 된다. 저는 바깥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제 관이니까 굉장한 무슨 시스템이나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적 지위 권한이나 자원을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것 자체가 또 나라를 망치거든요. 얼마나 황당해요. 많이 황당한데요?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HRD, 뭐 HRM 뭐 이런 거는 둘째 치고 아예 그런 게 없구나. 그 다음에 인사국가 뭐 이런 것도 그냥 내 마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사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딱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이재명 시장 그때 이제 뭐냐면 선거법 위반으로 공판이 있는데 사람들 좀 동원하라고 그러는 거야. 회사에다가? 우리 직원들 좀 데리고 오든지, 이건 동원해서 좀 데리고 오래. 정지상한테 연락이 오는데. 근데 갑자기 내가 뭐 사람들한테 바깥에 이제 관에 들어간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저기 오라고 그러면 면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팀장들 하고 이제 한 12명? 10명? 이 정도 데리고 갔어요. 제가. 그 바람에 또 이제 신문에 났습니다, 제가. 사람 동원해서 거기 데리고 왔다고. 직원 동원해서. 여기까지는 완전히 시설관리공단은 봉숭아학당인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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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때부터 이제 이재명 시장은 혼자 법원 가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동원하라고. 무서운 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좀 겁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가는 게 조금 그것인지 그때 동원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동원했다가 또 신문에 나고. 공적 권한을 가진 공직자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거죠. 아무튼 제가 악덕업주가 좀 돼가지고 언론에서 좀 표적이 되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소문이 이제 원래 시설관리공단이 안 좋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좀 만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드라이브를 좀 세게 걸었더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떠냐면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돼요. 직원을 채용할 때 저는 공직에 들어가는 게 늘공 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기업 들어가는 게 취직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달랑 두 가지만 하면 돼. 서류 전형, 그 다음에 면접. 시설관리공단은 네. 완전 농공행상잡이네,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면접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면접만. 그러니까 뭐 서류는 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합격하면 되고
그냥 그거는 뭐 기준이 없잖아요. 그 기준만 내고 이제 그 기준에 맞는 것만 해가지고 합격시키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 보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인사위원장이었으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뽑으면 되는 거예요. 몇 명 해가지고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무슨 시장 때 들어온 사람, 무슨 시장 때 들어온 사람, 무슨 시장 때 들어온 사람 이래가지고 각 파벌이 있어.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싸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뭐라자면 이제 중앙 집권 세력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또 노력을 하고 암투가 벌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노조끼리도 그걸로 이제 싸우고. 예. 그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고치겠어요? 이게 정말 어느 정도냐면 주차관리직에 있는 말하자면 상근직 노동자인데 이분이 정치적 백이 세. 예. 그러니까 팀장급에 있는 직원이 거기 가서 결제를 받아요.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확인을 받고. 누구 라인으로 들어왔는 게 중요하고 정책 백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직급 보직도 필요 없네? 네, 보직도 필요 없어요. 주차관리원이 갑이 될 수 있는 조직이네?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그 정치적 백만 세면. 100만 세명.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직이냐고요. 680명인데. 680명 이제 정규직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인사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리고 인사부서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사 마일리지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사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승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제도를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반발이 컸겠어요. 예전에는 백만 쓰면 됐는데 이제는 이제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승진한다니까 거기에서 이제 반발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어느 출신이 맞냐면 지역 신문 기자 출신들. 아, 지역신문 기자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요? 네, 들어와 있는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 빽 있는 분 있고, 뭐 별별 분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다 연락해서 유동규가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SOS를 치니까 지역 언론부터 해가지고 저희 이제 죽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격을 받고 있다가 그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 13명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공격하려고, 저 내쫓으려고 찾아왔는데 기자분들 한 60명 데리고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돌아왔고 이제 원탁에 딱 앉아서 13대 1로 원탁에 앉아서 대담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그랬어요. 지금 현재 조직에 만족하시냐? 여태까지 의회에서도 굉장히 안 좋아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이 상태로 계속 가도 되는 거냐?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인사 시스템 만들어서 인사 마일리지 제도로 이제 승진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지금 반하시는 게 있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우리 갑시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긴 거야. 13대 1로. 그때부터 이제 직원들이 저를 보는 게 좀 달라졌어요. 카리스마. 아, 좀 달라졌죠. 그리고 언론에서 하나도 안 싫었어요. 왜냐면 싫은 게 없으니까. 언론도 그냥 갑시다 그러고 다 갔어요. 그래갖고 딱 한 언론이 아마 그 지역지 한 언론이 싫은 게 있는데 그게 아마 그 기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때 이제 시청에 갔더니 김모 씨 비서관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명하신 분인가요? 네. 네, 네. 누군지 알겠네. 네. 예. 여성분인데 네. 그분이 잘하고 있다고. 그럼 내가 뭘 잘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뭘 잘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 시장님한테 쏟아질 스포트라이트를 대신 받고 계시잖아요. 욕을 대신 먹고 있다고. 욕바지네. 욕바지라고. 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것도 내가 잘하는 건가? 대표님? 네. 김만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아니 이게 우리가 30회 하기로 했잖아요. 네. 빨리빨리 그리고 진도 뽑죠. 아, 네, 좋습니다. 김만배 씨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김만배 씨는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성남시 의원 중에서 김만배하고 같은 대학 동문이 있어요. 네. 잘 아시는 대학. 네. 네, 김만배 출신 대학에 같은 동문이 계신데. 왜 성대 정도는 얘기해도 되잖아요. 뭐. 아, 그런가요? 성균관대. 예, 성균관대, 뭐, 예. 성균관대 같은 동문이 있으신데, 네. 그분을 소개로 처음에 나와보라고 그랬더니, 네. 이제 그 양반이 좀 나오라고 그래갖고, 갔더니, 김만배 씨가 있었어요, 거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시의원급 정도에서 소개하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처음엔 근데 그렇게 만났어요.
그렇게 만났어요? 처음 네. 만남인데 시의원하고 오, 시의원 소개로? 만났는데 네. 이제 명함을 받았는데 네. 중앙지 기자야. 중앙직 머니투데이. 네. 머니투데이도 얘기해도 되지 뭐 세상에 다 알려준 네, 거예요. 이제 머니투데이. 네. 머니투데이 기자인데 그 당시만 해도 뭐냐면 성남에 네. 지방지 기자들은 많이 봐도 아, 중앙지 기자는 잘 못 봅니다. 죄송합니다. 촌놈이셨네? 성남 촌놈이. 죄송합니다. 근데 분당 그러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그러시는데 네. 판교 그러면 이제 뭐 강남급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성남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아무튼 이제 성남에서는 보통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지방지 기자. 지방지 기자인데 네. 와 일단 중앙지 기자를 만나서 야 옛날 얘기죠. 네. 지금 또 안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모든 중앙지 다 그냥 아니, 줄을 아니, 섰지. 성남은 이제 중앙지 기자들 아니면 못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튼 이제 예. 다른 또 지자체는 어떨지 몰라도. 네. 아무튼 이제 성남에서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났죠. 예. 그리고 이제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김한배 씨가 몇 번 보자 그래가지고 네. 같이들 많이 만났어요. 아. 이제 의원들하고. 어. 또 이제 다른 의원들하고도 네. 같이 이렇게 좀 어울리고 하는데 이제 김한배 씨가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같이 만났어요. 속된 말로 김만배가 성남 바닥에 등장했네? 등단한 거. 등장한 거네요.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 김만배 씨가 오게 된 계기가 그 50억 클럽 안에 있는 분 중에 한 분. 50억 클럽이라는 얘기를 해도 돼요? 아니 그냥 그 중에 한 분. 아, 그 그치. 오게 된 계기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특정은 안 했어. 네. 원 오브 50억 클럽. 그 쪽지. 예, 그 안에 한 분이신데, 예, 그분이 이제 나무기를 좀 도와줘라. 정영학하고 나무기를. 아, 그러니까 맨 처음엔 예, 남욱하고 정영학이 있는데 예. 시장이 바뀌었네? 시장이 바뀌었어요. 시장이 바뀌고 남욱하고 정영학이가 피똥 싸고 있었겠네? 쉽지가 않았죠. 쉽지가 않았었겠네. 예, 쉽지가 않았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활약을 하는데, 네.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 나무하고 정영학이 네. 이제 있는데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성남에 와서 자 성남의 지금 상황을 쫙 스크린을 하고 느낌 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소개받은 그 국회의원 쪽하고 이제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려고 했었던 거고 네. 그 이제 시의원이 네. 소속한 네. 예,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하고 쪽하고 이제 보좌관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좀 가졌다 하더라고요. 어떤 국회의원의 개파 의원이었던 시의원이군요. 그렇죠. 거기 이제 그 안에 소속돼 있는. 예, 이제 의원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위에 분들을 타면은 예. 성남 바닥에 좀 쉽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시장보다는 국회의원이 아니냐 생각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노크를 했는데 네. 이재명이 좀 만만하지는 않으니까 네. 그 당시에 네. 봐가지고 사이가 별로 또 안 좋고 네. 이러다 보니까 거기 통해 갖고는 또 국회의원 통해도 쉽지가 않다 생각해갖고 이제 그럼 이재명 시장 쪽에 연결해야 되는데 누구랑 할까 이러니까 어차피 도시공사 설립되면 네. 유동규가 할 거다. 그러니까 유동규랑 만나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그 자리에 부른 거죠. 근데 그 시의원하고 저하고는 되게 친했어요. 시의원하고 되게 친했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게 그 시의원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만배가 유동규 본부장님하고 친분을 맺기 위해서 시의원을 네. 학교 인맥으로 섭외해서 네. 그렇게 이제 김만배의 목표는 유동규랑 친해지기 위해서였네 처음에. 처음에 이제 만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처음부터 뭐 친해지려고 한 거 떠나서 이제 스크린 하다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가져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만나고 나면, 누구누구 의원이 소개해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소개 합치더라. 하고 이제 우리는 또 우리끼리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정진상은 이제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안 했죠. 정진상은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뭐냐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고 이제 말았다가, 네. 제가 이제 뭐를 들었냐면, 김만배가 높은 분들하고 통화하는 걸 다 들었어요. 높은 분이요? 어느 정도까지 높은 분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검찰총장, 네. 이 금방 바뀌신 분, 네. 검찰총장이 되신 분하고 네.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하고, 이제 종합해가지고 보니까, 세다. 네. 김만배라는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세다.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정보나 이런 것들 교환하면 상당히 우리한테도 불리하지 않을 것 같다. 네. 라고 이제 제가 이제 보고를 했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재명 더 비기닝인데 네.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재명 세력이 비기닝이잖아요. 이때는 네. 새싹들이네. 새싹들이죠. 새싹들이고 이제 그 당시 우리 대표님은 어이구 중앙지 기자만 봐도 놀랍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있어요. 이제 정기상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술 먹을 때, 네. 김용하고 저하고 술을 먹을 때, 당선되기 전부터 네. 시장 당선도 안 됐는데 그때 네. 이제 술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네. 도원결의 할 때. 네. 막 술을 먹고 이제 거의 매일 술 먹다시피 했어요. 막 먹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정기상이 딱 그러더라고. 정색을 한번 딱 하고 우리 나라를 먹자. 나라를 먹자. 딱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시장 당선도 안 됐는데 무슨 나라 이야기를 하나? 처음에 그랬어요. 정진상 스케일은 크네.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딱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나도 그러면 우리 일단 중으로 모시기로 했으니까 그런 걸로 마음가짐을 가져야겠구나. 와, 그러면 이화에서 나왔던 도원결의가 네. 성남시장 만들기가 아니라 나라 먹기 도원결의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장은 출발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자. 그런 꿈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성남시장도 되게 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좀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못할 거 뭐가 있어. 한번 해보자. 이제 이걸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이런 과정들 이제 겪고 랜드마크 만들어야 되고 이재명 업적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어떤 그 발자취들 그러니까 그 야인으로 있을 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행정가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업이 주어졌을 때 그 이재명이 어떤 발자취를 남겼느냐 그건 만드는 것들이 과정들이 우리가 해내야 할 숙제였죠. 처음부터 목표를 높게 잡으니까 그렇죠. 일도 크게 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하면 이게 딱 나올 수 있도록. 야, 그래서 그런 거기서 어떤 이제 정책적인 것들. 그러니까 뭐 산후조리원 뭐 이런 것도 만든 것들 나중에들 보면은 이제 쭉 나오겠지만 이제 그런 정책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런 과정에서 네.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막 검찰총장하고 통화하는 모습도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도 나름 어필을 나 이 정도야라는 걸 그렇죠. 어필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정인상이 처음엔 그랬어요. 야, 그런 천지 삐까리 깔렸다. 그러니까 좀 뻥이 심한 거 아니냐. 그 사람 좀 불화장이 아니냐. 이거 서로 기싸움 대단하네. 아니 처음엔 그랬어요. 뭐 기싸움 떠나서 왜냐면 이제 한 달이 걸려서 들으니까 처음에. 이제 그러다 난 다음에 나중에 만났죠. 네. 결국은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지들끼리 더 친해지대. 정진상 김만배가 둘이 더 친해진다. 나중에 이제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더 친해지고 막 나중에 형님 하고 이제 막 그렇게 나중에 됐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뭐냐면 잘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만나고 한 것도 뭐냐면 그때 이제 뭐냐면 이야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뭐 나온 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김만배가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스크린 하고 이제 막 하다가 저하고 이제 만났잖아요. 만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저한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가오는 입장이니까. 아무리 기자라도. 네, 김만배가. 김만배는 보통 이제 기자고 중앙지 기자고 뭐 자기가 나름대로 세다 생각하면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평소에 만났으면은 야야 뭐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소곳하게 되었어요, 저를. 아주. 그냥 30년 된 형님처럼. 그 다음에 막 그 30년 된 막 형이 이렇게 동생, 아끼는 동생 만나듯이 이렇게 그렇게 살갑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하나 했는데, 건성건성 대답을 하는 거야. 딱 전화 통화에 듣기에도. 그런데 보통 머릿속에 생각이 많을 때 그러는 거 아니야? 생각이 많다기보다도 마음이 뭔가가 예. 싸한 느낌이 들었어. 거의 뭐 끝내자? 이런 느낌? 니네랑 나하고 이제 더 이상 별 볼 일 없다? 뭐 볼일 거의 그 정도 급으로 나는 느껴졌어. 이거는 또 센스인데? 그래서 감이 딱 오더라고. 이거 그래갖고 내가 이제 바로 즉각 다시 전화했어. 지금 형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서초동에 있대. 나 서초동에서 뭐 좀 쉬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보통 보면 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서초동에 쉬고 있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김만배의 기본적인 태도가 다정다감한 형의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면 상대를 이렇게 누구를 때 따뜻한 말투 기본적인 로비스트의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싸게 전화했다. 좀 싸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왜 이상하다, 뭔가가. 네. 이 양반이 어떤 정보를 들은 게 있구나. 네. 라는 게 딱 감이 오더라고. 그 태도가 변하네. 뭔가가 있더라. 이게 있다. 무슨 정보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탁 직감적으로 왔어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냐? 그랬더니 서초동이래. 형, 내가 지금 글로 갈게요. 그랬더니 여기 온다고? 나 지금 목욕탕에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욕탕 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뭐냐면 그 남부터미널이 있는 근처였어. 그래서 성남에서 남부터미널까지 온 거야. 아. 바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목욕탕이 굉장히 크더라고. 거기 이제 들어갔어. 빨리 먹고. 네. 목욕탕에 옷 입고 들어가요? 아니, 아까 보니까 하얗시던데. 뭐였던데? 분회 회장일 수도 있잖아. 아유, 낮에 그 아줌마도 없어가지고요. 요즘. 그래서 제가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갔더니 이제 거기 이제 김한배 있어.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왜 그러냐. 솔직하게 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털어놔요. 그랬더니, 없어. 계속 그러더라고. 처음에. 그러다가, 그러니까 더 의심 가는 거야. 에이, 분위기가 쌓였는데 왜 없어? 아니. 그러니까 더 의심 가는 거야. 네. 그래갖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도 이제 좀 더 이제 하겠지만, 그 당시에부터 얘기를 하면, 정보에 뭐를 수사하고 있냐면, 그 통진당 수사를 하고 있대요. 혹시 그 통진당 아로 사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를 김만배가. 그때 이제 김만배가 알고 있더라고요. 야, 김만배는 별의별.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그게 터졌어요. 한참 있다 아로 사건이 터지는데, 그래서 통진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거기에 뭐냐면, 이재명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수사 리스트에 있다? 예, 있던 거예요. 왜냐면 어떤 걸로 있냐. 그랬더니, 그 나눔환경이라는 데다가, 그 자금을 준 걸로. 뭐 이렇게 그 계약해서. 예, 제가 해가지고, 아. 자금을 준 걸로, 이게 있다는 거예요. 나눔환경에다가. 리스트가 해가지고 있다? 한 거,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다 수사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니네 시장은, 너 솔직히 여기 안 왔으면, 그냥 내버려 두려고 그랬다. 처음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나중에 이야기한 거는 나중에,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한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이제 이재명이 그 주민들 앞에 와서 약속한 거를 안 지키는 것 같더라. 응? 그래서 자기는 그리고 저거 안 될 인간 같다 싶어가지고, 그냥 죽여야겠다. 그리고 시장 새로 뽑아갖고 얘들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수사에서 죽는 거를 그냥 이렇게 구경한다. 떠나서 이제 뭐냐면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거기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 이지만 세게 해서 죽여달라. 할 수도 있겠지. 어쨌든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수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통진당 아로 사건에 이재명이 있다는 정보를 듣는 순간 김만배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기서 시장 바꾸면은 이제 다른 시장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에게 옵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과 계속 간다? 이재명이 죽을 것 같다? 내가 이 새끼를 살릴까? 그거는 이제 살릴까는 이제 내가 와서. 아. 그래서 이제 뭐냐면 네가 이제 와가지고 내가 힘써서 살려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 사우나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고 싸게 전화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대표님이 가가지고 형 왜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김만배가 그래 같이 가자.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그날 그냥 마음을 푼 거지.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결정을 했구나.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그 이제 수산 쪽에다가 그래서 우리 명단을 빼달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궁금한 거. 김만배가 빼달라면 빼줘? 근데 빠졌어요. 어쨌든 우리가 안 나왔잖아. 한마디도 안 나왔잖아 결국. 그러면 이게 김만배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통진당 아로 사건 때 이재명도 얘기가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야? 그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연합정부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김민 씨하고 김미희가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었죠. 했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나눔환경 거기에다가 이제 뭐 수의계약 주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연류가 있다. 해갖고 자금 지원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충분히 볼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네. 리모델링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그 당시에 이렇게 보수색이었던 분당이 그래도 리모델링으로 많이 풀어져 가지고 표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2013년 아마 초쯤일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사건이 퍼진 게 8월이었으니까요. 아, 사건 터진 건 8월인데 그 훨씬 전이래. 김만배가 첩보를 한 건 훨씬 전이잖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이제 8월이 터졌잖아. 그러면 내년에 이제 6월달 선거인데 네. 그게 터져가지고 이제 통분당 사건이 그다음 심각해졌잖아요. 유죄건 그래서 무죄건 그때 당도 없어지고 통진 당 자체가 없어지고 막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구속도 되고 국회의원까지. 그러면 그 상태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이재명도 엮어서 죽이려고 하면은 유죄 무죄를 떠나서 선거에서는 날아가지. 시끄러워지면. 네. 그래서 그때 통진당 그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름이 나오고면 어쨌든 시끄럽잖아. 이름이 나오면 죽는 거죠, 선거에서. 어쨌든 시끄럽잖아. 그리고 보수색인 쪽에서는 다시 이제 보수화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때는 이재명 리모델링을 돌렸는데 리모델링은 성과가 한참 있다 나오는데 네. 그 다음 선거에 리모델링 써먹을 수도 없고 그런 사건이 자꾸 연루되고 초선이 그렇게 되면 쉽지가 않겠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싹 빠져요, 진짜로. 김만배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잠깐만, 이게.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다시. 네, 아무튼 그 당시에 거기 이제서 그렇게 되고 그분이 이제 그 책임을 졌던 분이 김만배랑 굉장히 친한 관계였대요. 김만배 씨가 이야기하고 굉장히 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친하답니다. 네. 이해됐어요. 네, 친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했고 차후에 터지고 난 다음인지 그 터질 때쯤인지 아무튼 보고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이제 고맙다고 전화하고 그랬더니 이제 뭐냐면 전화 왔대.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화를 받고 고마운 거는 김만배한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 세상에 나오는 에피소드인데? 나한테 고마워하지 말고 네. 김만배한테 고마워해라. 고마웠어요. 네. 그 이유가 이 에피소드였다고? 네.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고맙다고 하고 김만배한테 이제 고마워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김만배한테 이제 김만배의 존재는 이제 정진상도 그때 이제 상황을 크로스 체크를 해봤대요. 근데 맞대는 거야. 김만배 말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김만배를 정진상도 신으로 모시겠네. 아유 극전하게 했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김만배랑 싸웠을 때 네. 그때 이제 김만배가 막 좀 해가지고 나는 김만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중에 네. 그래가지고 김만배하고 이제 나 결별하려고 네. 대판 싸우고 이제 딱 헤어졌거든. 그런데 내가 이제 그래서 김만배는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정진상이 전화했는데 얼굴이 새파래졌어. 전화에 얼굴이 새파란 게 느껴져. 너 그러면 어떡하냐. 나보고 당장 사과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형 옛날에 뭐 저기 뭐 뻥쟁이라며. 그랬더니 야 세다. 세다. 니 가서 빨리 사과해라. 그랬더니 아 나 하기 싫다 그랬더니 니 아니면 누가 하냐. 빨리 해라. 내가 할까. 그러면서 빨리 니가 해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김만배한테 해갖고 사과했어요. 바로. 이렇게 되면 김만배하고 이재명하고는 거의 동맹이네. 이제 뭐냐면 이제 김만배가 뭔 존재나 최소한 뭐냐면 이재명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됐다는 것들은 확실하게 인식했겠죠. 했죠. 김만배를 통하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제가 약간 좀 건너뛰어서 얘기하면, 네. 이재명 세력은, 응. 죄송한 얘기지만, 촌놈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중앙지 언론사도 봤을 때, 와, 중앙지 언론사다. 응, 할 정도였으니까. 검찰총장이 전화하면, 와, 검찰총장이다. 응. 그거를 다 연결시켜준 사람이 네. 김만배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이재명의 이제 어려운 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놔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나중에 이제 선거, 이제 2014년 선거는 이제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제, 여기, 김만배 이야기는 좀 원래 좀 이따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나오게 됐네요. 이게 왜냐면 30% 압축을 하면은 지금 끊어야 돼요. 지금 끊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네. 30% 이게 30% 안에 다 못 그건 담아요. 등장인물이 너무 많았으니까. 등장인물이 네. 더 많이 만나서 우리가 지금 등장인물을 세상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지금 이쯤에서는 네. 이쯤에서는 그렇습니다. 빵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아유, 근데 뭐, 좀, 앞으로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네. 핸드폰 부진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핸드폰은 전화번호를 제 거 아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네. 다행히. 우리 저기, 네. 그, 유 사장님이 오히려 전화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요새 좀 미치겠어요. 전화 많이 받으시죠. 전화를 많이 받아서 아니 왜 유 대표님한테 전화하지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그분이 이제 전화가 연락이 쉽게 되는 그래서 만만한 게 나다 그래. 그래서 제가 요새 내가 유동규 대변인인가 이런 생각도 됩니다. 네. 아무튼, 네, 하루 종일 요즘 얘기가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방송이 또 언제 끊길지도 모르고, 저도 너무 팔걸음. 압력이 세다라는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일개 개인이고, 네. 공당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저를 지금 공격하는 형국이 되니까, 네. 참, 그분들은 각 방송 나가서 네. 일방적으로 말을 다 하면서, 네. 저는 여기 와서 예전의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그것조차 못하게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네. 참 이게 그분들이 말하는 공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가면을 써서 음모를 얘기를 있는 얘기 얘기하는 건데 난리들이야.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네. 어떤 사람들인지 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진실이 두렵겠죠. 네. 그러니까 진실을 제가 말하는 건 그러면 유동규가 말하는 건 진실이냐? 그거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몫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뭐 어디에서 만났는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제가 다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와 오늘 약간 충격이고. 네. 저는 1편, 2편 보면서 야 이재명 대단하다 했거든요. 네. 김만배 어마어마한데요? 김만배 씨 세죠. 그리고 이제 저도 그거를 눈앞에서 다 봤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정진상, 김용 저부터 해서는 그때 이제 김만배의 능력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 김만배가 해결하는 일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왔고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알려져 있는 것들의 또 디테일한 내막들이 앞으로 네, 나올 겁니다. 자세히 나오면서 해결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